결국에 지금 전세난이 올 확률은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이미 봐야 시작됐다고 되잖아요. 보고 있고요. 결국은 내년엔 더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월세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 전세 금액이 올라간다는 뉴스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월세가 계속 계속 앞으로 막 4, 5년간 쭉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화 되는 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반전세 형태로. 그게 내년 26년도에 우리가 맞게 될 아마 임차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현 뭐 정부든 여당이든 뭐 문제가 생기면 대응은 할 텐데 가장 저는 26년에 바로 문제가 올 거가 전 전세일 것 같거든요. 전세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라 당장 매매는 못 사도 전월세 가면 되지만 전월세를 못 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진단 말이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전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대출을 해주든지 뭘 해주라고 해서 막 전세 대출 막 늘어났잖아요. 그때 생긴 거죠. 네. 이런 일들이 내년 일어난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거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세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할 수 없고요. 네. 없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올 것 같고 올해도 불만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더 심각하게 불만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 불만으로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는 전세 수치를 정말 민감하게 늘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 평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별로 봅니다. 저는. 네. 작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생겼는데 이슈가 안 되죠. 전체 평균으로는 늘 그냥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통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조금씩 올라온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적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왜냐 안 올라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전세 올라가는 지역들 봐야 된다. 이사하실 분들 미리 움직이셔라. 투자하실 거나 뭐 내지만 하실 거면 전세금 올라가는 지역부터 사셔라 말씀을 1년 내내 드렸었고 결국은 이제 2025년도가 돼서 그래서 지방이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올해 올라간 지역들은 작년에 전세 다 올라갔던 지역입니다. 이미 다 전소 현상이 있었던 것들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냐면은 그 뉴스 많이 보셨죠. 월세가 많아졌다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통계가 우리나라 통계가요. 매매 통계가 있고 전세 통계가 있어요. 월세 통계가 없어요.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가 10억이에요. 근데 지금 12억이 시세가 됐습니다. 2억을 올려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2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10억으로 세팅해 놓고 뭐 2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주는 거야. 네. 이건 반 전세, 반 월세잖아요. 반 전세. 이게 통계에 안 잡혀요. 그럼 10억이 10억 된 거예요. 아. 예. 그럼 작년에 10억인데 올해 12억이 되는데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는 계속 증가. 그러니까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전세가 올랐어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은 못 올려주는 거야.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내 소득도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월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 월급이 300인데 월세가 40만 원 내게 되면 260으로 준 거거든요. 실질적인 소득이 주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외식 옛날보다 덜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럼요. 요즘에 쉽지 않아요. 골프 애들 옛날보다 만큼 안 치는 거 아세요? 예전엔 젊은 사람 다 쳤잖아요. 아무도 안 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소득이 줄었어요. 그리고 국내 여행도 이제 해외 여행도 옛날보다 많이 안 가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생활비가 준 거예요. 월급이 줄지 않았을 텐데 저는 월세가 증가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 젊은 친구들. 그래서 결국은 내년엔 더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보증금을 많이 올려주지 못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화 되는 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반전세 형태로. 그게 내년 26년도에 우리가 맞게 될 아마 임차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2억이 전세가 올라도 그거를 전세 대출 2억을 받아서 내는 거 대비 네. 2억 어치 월세를 내면 더 비싸잖아요, 이게. 전월세 월등히 전환율이 비싸죠. 있으니까. 예, 월등히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럼 집값에도 또 반영이 돼요.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만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담대 대출을 비율로 해주잖아요. 뭐 40%든 70%든 집값 대비해 주는 거였었잖아요. 예전에 네. 6억 대출 전에는. 그럼 전세금도 올랐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늘 그냥 맥시멈이 5억이잖아요. 네. 이게 벌써 거의 10몇 년 됐거든요. 어찌보면 대출을 계속 그러니까 유지한 거죠. 지금이면은 거의 10억 정도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결국은 월세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년은 더 심각하게지겠죠.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서울도 그렇고 뭐 경기도 수도권 다 전반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 뭐 많이 줄어드는데 네. 뭐 서울은 많이 급감한다고 하고 네. 이 상황에서 뭐 전세 상승이든 뭐 그게 월세가 되든 어쨌든 임차료 상승 이 부분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축이 없으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겁니다. 해결- 어쨌든 정부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해결하는 뭐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3+3+3이 나왔던 것 같아요, 느낌이. 네. 한번 간을 봤는데 역풍 맞고 들어갔죠. 네. 최근에 또 한 번 나왔어요. 2번 나왔는데 또 역풍 맞고 들어갔는데 계속 그렇게 시도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물리적으로는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하고 있고 저는 이 방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임대사업자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5% 상한은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게 서로 윈윈인 것 같은데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놓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그때 없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네. 쪽팔리겠죠. 쪽팔려서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분 말고 다른 분이 대신 해주면 됩니다. 네. 잠깐 빼놨다가 이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저는 그냥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게 임차 시장에선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 그럼 다주택자를 또 양성화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좀 자기 논리에는 모순에 빠지겠지만 저는 시장을 위해서는 그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2020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임대사업자 강제말소를 당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강제말소 맞아. 당하고 나서 그 사이에 종부세 이제 합산을 또 안 했다고 예. 최근에 세금이 또 나왔어요. 아, 저는 짜증나. 이미 다 팔았던 물건인데 세금이 또 나왔어요. 그 소급 5년 아니야? 전께. 소급 아니야 그럼? 와. 소급이나 뭐 마찬가지겠죠. 뭐. 소송하면 왜냐면 저 진대 우리가? 소송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위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짜증나, 그래서 진짜. 그냥 네. 세금 또 내래요. 근데 세무서가 미안한지 음. 가산세는 안 붙이겠다. 뭐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한다고 해서 과연 할까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이 할까? 소급은 안 한다라고 일단 명문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걸 또 소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정말 사면초 같은 게 임대사업자가 거의 사실상 유일한데 민간에서 어쨌든 가격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절감한다. 그러니까 그 못 올린 것만큼 양도세에서 벌어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네. 근데 그게 또 욕먹기 딱 좋은 아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욕먹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안 하시겠죠. 예, 그냥 제안만 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전세가 올라갈 거고요. 근데 네. 요즘은 전세 뉴스 별로 안 나와요. 전세 얼마다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월세 올라가는 건 뉴스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엘스 리센트인데 2년 전에 300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게 300인데 요즘은 그냥 500이에요. 2년 만에. 잠실 정도가 이제 국평이 500이거든요. 뭐 강남이야 뭐 1,000만 원짜리도 2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거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지역들이 지금 노원구에도 200~300이래요. 월세가. 그러면은 이건 진짜 생활비 어떻게 해요? 월급들이 500만 원 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실수령액으로. 좀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러면 네. 아마 하급지로 갈 것 같아요. 다세대 빌라로 가거나. 근데 문제는 다세대 빌라도 지금 없어. 짓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경기도 뭐 인천 이 지역으로 가겠죠. 뭐. 예. 그럼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 전세가율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네. 옛날에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 이럴 때 가장 좀 저점일 때 네. 그 아무도 집 안 살 때 그때 막 70% 막 78% 가고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대단지들은 막 30%대 뭐 네. 40%도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아직 되게 낮은 상태인데 여기서 네.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이제 전세가 밀어 올려주는 그 효과가 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요 지역에 따라 가격에 따라 딱 다릅니다. 이건 명쾌한 건데 지금은 서울 전체 평균이 51%예요. 네. 51%입니다. 이게 낮아진 거예요. 좀 올랐다가 내려간 거라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더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막 60% 되는 데도 있고 70%, 80%가 되는 데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서울은 50% 그러니까 적을 때는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센 단지들은 30% 미만이기도 해요. 네. 재건축 단지들은 10%짜리도 있어요. 워낙 뭐 1억 주고 사는 거니까 매매가는 수십억이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은 제로고요. 네. 이제 신축 혹은 이제 준신축 정도 가지고 따져봐야 할 텐데 어차피 평균이 50%이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주겠지만 전 거의 영향을 안 준다고 봐요. 예. 근데 지방은 영향을 주겠지. 그러면 지금은 전세가가 뭐 밀어 올리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예. 순수하게 매도 물량이 적은데 매수자가 많아서 그냥 그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 이런 그렇죠. 건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실수요자들이 이사하려고 하는 수요고 또 하나는 에세 파킹. 예, 어차피 똘똘 한 채 사라고 하니까 네. 이게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에세 파킹을 열심히 안 했는데 한 채만 사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서울에 똘똘한 걸 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하랜데 전주 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네. 전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두 채 갖고 계신 분이 그걸 파셨대. 그래서 왜 팔았어요? 했더니 서울을 똘똘한 채밖에 못 사기 때문에 서울 거 살려고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판 다음 날 10월 10일 대책이 발표됐대요. 네. 갭 투자를 못 하잖아.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빨리 사러 가야죠. 5일 안에 사러 가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거 이제 5일 지나서. 아, 5일 지났구나. 왜냐면 끝났죠, 뭐.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지난주에 성탄 가야죠. 예, 그래서 뭐 그냥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비규제적 중에 센 거 하시던지 아니면은 실거주 하시고 그냥 사두고 비워두시면 되잖아요. 주소 옮겨놓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뭐.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겁니다. 지방분들도 서울 거 산다니까요. 지방 거 팔고. 예, 이건 똘똘한 채 정책을 버리셔야, 그러니까 포기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방 사는 거에 있어서는 세제적인 대출적인 혜택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 거 안 삽니다. 네. 예,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 욕 먹는 걸 좀 싫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내년에 전세난이나 뭐는 대란 수준까지 만약 간다 그러면 욕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어쨌든 잠재우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2+2+2라든지 3+3 아니면 뭐 임대료 정찰제 네. 뭐 이런 극단적인 것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부동산 이슈가 아니고 정치 이슈인데, 저는 이제 그 선거 그 여론조사를 했던 담당 연구원으로서 분석을 해보잖아요. 네. 지금 40대, 50대는 민주당에 대해서 절대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게 되면 60%가 넘어가요. 네. 예, 이들은 민주당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찍어주고 있나.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제 20대, 30대 혹은 이제 60대 이상 층들이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일 텐데, 똑같은 논리로 60대 이상은 어차피 또 민주당을 또 안 찍거든요. 근데 여기랑 결국은 이제 그 4050의 싸움일 텐데, 20대, 30대들은 이들이 제일 불만이거든요. 왜냐면 임차 수요가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들이 이제 불만을 표출해야 되는데, 이들의 문제는 바쁘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알지만 그냥 뭉개고 가는 거죠. 민주당의 전략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는 이게 가능했던 게 한 칸씩 10쌍씩 얼었잖아요. 그럼 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분들이 40, 50대였을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40대, 50대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밀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리고 또 60대 이상들은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심각하지가 또 않아. 그래서 지금 30대, 20대 분들이 불만을 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각보다 숫자가 일단 적고요. 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또 안 하는 층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거 다 알고 계산하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네. 오히려 약간 뭐 2+2 쿠폰을 하나 더 쓴다든지 뭐 네. 약간 뭐 우선 임시 정책이라도 예, 예. 할 확률은 꽤 있을 수도 있죠. 있겠네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또- 이거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올해 3+3이 2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욕을 막 먹거든요. 네. 근데 2번 또 나왔어. 몇 달 있다가. 그러니까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잠잠해지면 가겠지. 그러니까 2+2 할 때도요. 처음 나왔을 때 욕 먹었었어요. 저는 맞아요. 두 번째 할 때 통과될 때 저도 웃었거든요. 심지어는 그때 국회의사당이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이랑 무슨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웃더라고요. 그분도. 예. 되겠어요? 그런데 됐어. 민주당 의원도 되겠어요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여론이 자기 편에 좀 있으면 또 진도가 나가고. 그런 거. 만약에 그게 뭐 단순화해서 2+2에 2+2를 하나 더 붙인다. 최대 6년이다. 이거 붙이는 순간 저는 전세 또 폭주할 텐데 네, 그렇죠. 그거를 감수하겠죠? 예. 근데 지금 이미 대원 또 월세야. 네. 예. 그리고 지금 대부분 또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이렇게 반발이 아주 심하지는 않을 거다. 시세는 네. 올라가는 거고 욕은 먹겠죠. 근데 욕 먹는 걸 워낙 감수하는 또 그러면은 혹시 추진하시는 거라서. 그럼 예. 혹시 좀 비아파트 쪽을 네. 좀 전향적으로 또 풀어줘가지고 네. 그 예를 들어 좀 단기 공급을 위한 뭐 도생이나 뭐 빌라 같은 거를 많이 짓게 그쪽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거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거는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건축업자들, 그걸 분양하는 업자들한테 지금 실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뭐 대출도 대출이고 세금을 그대로 다주택자 중과를 해버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들어오겠어요? 혜택이 하나도 없는. 분양 안 되면 다 예. 네, 종부세 맞고.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빌라업자분들 10분 중에 9분은 문 닫았어요. 네. 예, 지금 하시는 분들도 그냥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귀상도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전향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도. 예.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전세난이 올 확률은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이미 봐야겠죠? 시작됐다고 네. 보고 있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예전엔 전세만 폭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까지. 월세가 생활비에서 깎아나가는 것들이, 이게 목돈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차피 이제 목돈이 날아가면은 그때는 엄청 반발이 심했을 텐데 몇십만 원 더 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아마 이제 생활비를 줄이겠죠. 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아마 이런 걸 것
같은데 네. 25년 지금 25년 24년에 네. 인허가랑 착공 많이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에 전세난이 오지만 이 전세난이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27, 8년까지도. 네. 요번에도 못 지었으니까 이제 네. 착공을 못했으니까 또 28년에도 물량이 없겠죠. 그럼 전세난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봐야 되나 이게? 그렇죠.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월세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 전세 금액이 올라간다는 뉴스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월세가 계속 계속 앞으로만 4, 5년간 쭉 가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당장 공급은 3기 신도시 말고 뭐 유의미한 임대 물량 나올 게 없잖아요. 없죠. 네,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얼마나 골 때린 제도냐면요. 거래 한 건이 되면은 임차물권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가 실거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 자가 비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방법이 없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만 있는 층들을 경기도 인천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면 고단위 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서울 안쪽에서 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살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뭐 결국에 경기도 쪽으로 나가서 이제 전월세를 산다 이 방법 말고는 좀 딱히 뭐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제가 네. 2026년도 비서울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비서울 갔을 때 임차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을 집을 사자. 사요. 네. 네, 삽니다. 왜? 그쪽 전세 가격으로 충분히 사거든요. 새 아파트를. 네. 네. 그러니까 서울 전세값으로 가서 집을 사버리는 네. 케이스들이 나타나니까 그럼 서울 출퇴근도 가능하고 새 아파트고 쾌적하거든요. 네. 나름 또 만족스럽게 살 수도 있는 동네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곳들을 또 약간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2+2에 아직 +2 쿠폰 안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네. 내년 초에 뭐 만기 돌아온다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안 쓰고 네. 우선 집을 사는 게 그나마 나을까요? 집 사는 환경이 더 안 좋아지겠죠 앞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집은 그냥 무조건 사시는 게 맞아요. 최근에도 2+2 안 쓰고 바로 집 산 제 후배가 있는데 잘했다고 했어요. 예. 네. 더 오를 것 같고 썼다가 나중에 그 친구가 걱정한 건 뭐냐면은 전세가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게 걱정스러워서 집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2+2 다 쓰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2년 뒤에 더 올려줄 것 네. 같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전세가 올라가는 거는 매수자한테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쵸.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네네. 결국에 지금 요 한 번의 선택이 진짜 인생을 또 바꿀 수도 있겠네요. 또 맞죠. 한 번. 예, 부동산을 한 번 설정하면 이제 10년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대로 이제 서울도 좋지만 이제 뭐 비서울 지역에 또 재발견이 또 앞으로 또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서울보다 확률이 낮습니다. 잘 선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요번에 토어제 안쪽에 그냥 차라리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어요. 그건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무조건 그냥 규제 지역. 안쪽에 예, 차라리. 무조건 규제적입니다. 안전한 지역이잖아요. 예, 오죽했으면 규제를 했겠습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규제한 거잖아요. 네. 돈이 된다면 그러면 결국에 가족 대출 다시 할 수밖에 없네요. 예전처럼.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부모님 잘 만난 게 지금은 제일 능력자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제 돈이 있는 집안들은 또 집을 사고 또 돈이 없으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약간 전월세로 가는. 그러니까 증여가 최근에 서울 아파트가 거의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증여가 급증할 거, 더 급증할 거. 왜냐하면 증여가 싼 게 아니에요. 일반 매매가 제일 싸죠. 그러겠죠. 증여 주세를 내는데 그거 감수하고도 시세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뭐 줄 거면 그냥 네네. 빨리 주자. 특히 경제력이 조금 종잣돈이 없는 친구일수록 더 먼저 그냥 증여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들까지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또 대비 잘 하시기를 또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